파트 6는 암학사, 네파21을 활용한 트랜스펙션 및 실험적 응용입니다. 먼저 오믹스 특수공용기기실에서 오픈하고 있는 암학사 네파21 두 장비의 작동 원리가 되는 트랜스펙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암학사 뉴클레어 팩터 시스템 소개와 활용, 그리고 네파21 엘렉트로포레이터의 소개와 활용, 그리고 두 장비의 이용 안내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체 내에 DNA, RNA를 도입하는 것은 생명 현상을 해석하는 데 가장 일반적인 툴이 되고 있으며 현재는 다양한 표적 및 실험계에 맞춰 다양한 유전자 도입 기술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의 DNA, RNA 또는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와 같은 외인성 뉴클레익 애시드를 전달하는 방법을 트랜스펙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뉴클레익 애시드 도입 방법은 유전자 기능과 발현, 단백질 기능, 유전자 변이 등의 연구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트랜스펙션을 하는 이유는 진 익스프레션이나 프로테인 펑션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뉴클레익 애시드를 세포에 넣어야 하는데 세포벽과 뉴클레익 애시드 모두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어서 세포로 도입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DNA를 도입하는 다양한 트랜스펙션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트랜스펙션 메서드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케미컬 메서드, 피지컬 메서드, 바이러스 메디에이티드 메서드가 있습니다. 케미컬 메서드는 최근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을 이용한 것으로 운동 시스템에 포커스를 두고 있으며 리피드 베이스, 칼슘 포스페이트, 카디오닉 폴리머와 같은 리젠트를 이용해서 뉴클레익 애시드와 리젠트의 양이온 복합체를 만들어서 이 복합체가 마이너스 차지를 띠는 세포벽을 통해 세포 내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바이러스 메디에이티드 메서드에는 아데노바이러스, 레트로바이러스의 바이러스 지놈에 원하는 DNA를 삽입해서 세포에 감염시키는 방법입니다. 피지컬 메서드에는 전류, 즉 펄스를 이용한 방법으로 엘렉트로포레이션, 진건 등이 이용되고 있고 그 방법은 셀과 주변에 도입할 DNA, RNA 등 외인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 셀에 전류를 가하면 세포막 구조를 일시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즉 세포막에 일시적으로 작은 구멍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구멍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주변에 용해되어 있던 DNA, RNA 등이 세포 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효율이 높고 표적 세포에는 거의 동일한 효율로 유전자를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조작법도 간단해서 최근 폭넓게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용은 장비별로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방식이 셀에 톡식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믹스 특수공용기기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학사 네파21은 모두 피지컬 메서드인 엘렉트로포레이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암학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론자의 암학사 뉴클레어 팩터는 1998년에 기술이 개발되었으며 2001년에 연구시장에 도입된 오래된 장비입니다. 엘렉트로포레이션 방식의 큐벳에 샘플을 넣어서 사용하는 타입이고 고효율 유전자 도입 그리고 도입 후 세포의 생물학적 안정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고 2차 오염 억제를 위해서 일회용 큐벳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00종 이상의 세포에 대응하는 프로토콜을 보유하고 있으며 4,000건 이상 논문에 게재될 정도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장비입니다. 반응에 필요한 용량은 100마이크로리터이고 필요한 세포 수는 2 곱하기 10의 5승에서 10의 7승입니다. DNA 필요량은 1에서 5마이크로그램, siRNA 양은 0.2에서 200 피코몰입니다. 암학사 뉴클레어 팩터는 세포 종에 따라 트랜스펙션 조건을 제공하고 있는데
셀 타입별 킷과 프로토콜은 제조사로부터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암막사 사용 방법입니다. 이것은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하고자 하는 세포를 배양을 합니다. 그리고 세포 타입별 키트를 구매하게 되는데 이 키트에 있는 솔루션과 서플러먼트 그리고 셀을 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DNA랑 siRNA를 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키트에 들어있는 일회용 큐벳에 준비한 샘플을 넣습니다. 큐벳을 암막사 장비에 넣고 기기에서 뉴클레어 팩터 킷에 해당하는 엘렉트로포레이션 프로그램을 선택한 다음에 스타트를 하면은 트랜스펙션이 시작이 됩니다. 샘플에 펄스가 가해지고 세포막에 일시적으로 생긴 작은 구멍으로 DNA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트랜스펙션이 끝나면은 큐벳을 꺼낸 다음에 셀을 컬처 디시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 셀을 다시 키운 다음에 팩스와 같은 장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DNA의 경우 90%에 이르는 효율을 나타내고 따로 실험 조건을 옵티마이즈 할 필요는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siRNA의 경우는 99%에 이르는 효율을 나타내며 다양한 셀 타입에 대한 실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면 뉴클레어 팩터 킷을 구매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리액션 수에 따라서 다양한 제품이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암막사 어플리케이션은 650종류 이상의 세포에 대한 최적화 프로토콜을 보유하고 있고 siRNA 유전자 도입 및 신경세포의 유전자 도입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4,000건 이상의 논문에 게재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암막사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은 론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knowledge론자.com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데이터 타입은 셀 인포메이션, 카테고리는 트랜스펙션, 리서치 에어리어는 캔서, 플랫폼은 뉴클레어 팩터, 스페시시스는 마우스, 캐릭터리스틱스는 서스펜전을 선택해서 검색을 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트랜스펙션 데이터를 클릭하시면 프로토콜, 즉 사용한 킷이라든지 셀수, 효율, 생존율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참고로 분석할 셀의 키트, 실험 조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암막사를 사용한 최근 논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2의 면역 반응 연구를 위해 마우스에서 인간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2의 mRNA 유도 발현 연구를 한 것으로 퍼블릭 라이브러리 오브 사이언스 패서진에서 2020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및 항바이러스제의 신속한 평가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동물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실험실 마우스 세포주에서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2의 상당한 차이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휴먼 AC2나 GFP mRNA를 3to3 셀에 트랜스펙션 한 다음에 세포 내에서 휴먼 AC2 mRNA 안정성을 PCR로 평가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2에 감염시켰습니다. 그 결과 세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량했을 때 GFP에 비해서 감염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논문은 태반율의 중간엽 줄기세포에서 인핸스드 PRL-1 발현이 간 경변 G 모델에서 미토콘드리아 활성을 통해 간 기능을 촉진한다는 내용으로 스템셀 리서치 앤 세라피에서 2020년에 발표한 것입니다. 태반율의 중간엽 줄기세포는 차세대 줄기세포 치료제로 자리잡은 대체세포 치료제로 각광받고 있고 PRL-1은 간 재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암흑사를 사용해서 PRL-1 플라스미드를 줄기세포 PDMSC에 트랜스펙션한 다음에 이 생성된 것을 미토콘드리아 대사 기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간 경변이 있는 G에 이식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또 다른 트랜스펙션 기기가 네파진에서 개발한 네파21 엘렉트로포레이터입니다. 암흑사와 DNA 및 RNA 도입 원리는 동일합니다. 장점은 기존의 낮은 바이어빌리티가 높아졌다는 것과 낮은 볼티지로도 효과적인 셀 포링, DNA 트랜스퍼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4가지 스텝의 멀티펄스 방식으로 트랜스펙션이 어려웠던 프라이머리 셀, 스템셀, 이뮨셀 오가노이드, 블러드셀 등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암흑사와는 달리 스페셜한 킷 구매가 필요가 없고 일회용 큐벳만 구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소모품비가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엘렉트로포레이션 실험 순서입니다. 먼저 셀을 배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펙션을 방해하는 이 배양액에 들어있는 물질을 워싱으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옵티맨 버퍼로 채워준 다음에 DNA 또는 RNA를 섞고 이 섞은 것을 큐벳으로 옮긴 다음에 엘렉트로포레이터를 이용해서 트랜스펙션을 합니다. 트랜스펙션이 끝난 다음에는 샘플을 꺼내서 디쉬로 옮긴 다음에 다시 이것을 배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팩스라든가 웨스턴 블라팅을 통해서 트랜스펙션한 결과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네파21 엘렉트로포레이터의 활용 범위는 인비트로 인비보에 걸쳐 넓습니다만 본 기기가 있는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는 동물 실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비트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파21에는 다양한 엘렉트로드가 있는데 프라이머리 셀, 스템셀, 이뮨셀 등의 다양한 서스펜전 샘플의 경우에는 큐벳에 샘플을 넣어서 트랜스펙션하는 큐벳 타입 엘렉트로드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배지에 붙어있는 어드히어런트 샘플의 경우에는 배지에다가 직접 엘렉트로드를 넣어서 사용하는 트랜스펙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파21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은 제조사 네파진의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큐벳 타입과 어드히어런트 타입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나눠져 있고 큐벳 타입의 어플리케이션을 클릭을 하면은 프라이머리 셀, 스템셀, 셀라인 등의 항목으로 나눠져 있고 여기에서 만약에 프라이머리 셀에서 T셀에 적용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생존율이 58%, 효율이 90%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템셀에서 마우스 ES셀에 적용한 것을 확인해 보면은 생존율 80%, 효율 75%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착된 샘플에 사용하는 어드히어런트 타입 어플리케이션을 살펴보면은 셀 컬처 플레이트와 디쉬에서
Primary Human Skin Fibroblast 결과를 클릭해 보면은 생존율과 효율이 100%, 50%이고 사용한 엘렉트로드도 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자분들은 분석하고자 하는 샘플 타입별 서스펜전 타입과 어디어런트 타입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결과를 미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네파 21 엘렉트로포레이터를 사용한 논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돼지 세포의 플라스미드와 프로테인을 드라플릿 엘렉트로포레이션이라는 방법, 즉 오일 속에 물방울을 생성해서 트랜스펙션 하는 것으로 저널 오브 베터너리 메디컬 사이언스의 2020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드라플릿 엘렉트로포레이션은 최근 플라스미드를 배양된 인간 세포로 트랜스펙션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기존의 트랜스펙션이 어려웠던 EGFP 발현 플라스미드를 소 귓볼 섬유화 세포로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실험에서는 네파 21의 어드히어런트 셀에 사용하는 엘렉트로드를 이용해서 트랜스펙션을 진행을 했고 효율과 생존율, 일들을 볼티지에 따라서 측정했습니다. 다음 논문은 셀 사이클 및 DNA 리페어 모듈레이션을 통한 인간 iPS 세포의 시너지 유전자 편집에 관한 논문으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서 2020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인간 유도만능 줄기세포 iPS를 네파 21을 이용해서 형광 DNA 복구를 위한 유전자 편집 후의 결과를 정량화 및 시각화하는 논문입니다. 트랜스펙션 하는데 암흑사, 네파 21 중에 어느 장비를 사용할 것인가? 일단 두 장비의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하고 본인의 실험에 가장 적합한 장비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만 두 장비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동 원리는 둘 다 엘렉트로포레이션이고 암흑사는 큐벳 타입이고 네파 21은 큐벳 타입과 어디혀런트 타입의 엘렉트로드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암흑사는 셀라인에 사용하고 네파 21은 셀라인과 티슈 모두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파 21의 어플리케이션 폭이 좀 더 넓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흑사의 경우 샘플에 맞는 전용 킷이 있어서 이 킷을 구매해서 전용 버퍼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파 21의 경우는 일회용 큐벳만 구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암흑사 네파 21 이용 안내입니다. 기기 교육은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네파 21, 넷째 주 월요일에 암흑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이수자만 기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기 예약은 의생명연구원과 융합연구협력부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기기 교육 수가와 기기 사용 수가입니다. 기기 교육 수가는 암흑사가 만원이고 네파 21이 2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용 수가는 네파 21이 시간당 3만원이고 암흑사가 시간당 만원입니다. 그리고 소모품은 네파 21의 경우 큐벳을 특수공용기기실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암흑사의 경우 전용 킷은 연구자가 직접 제조사에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암흑사 네파 21을 활용한 트랜스펙션 및 실험적 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